아가, 이 누룽지는 내 시아버님 밥상에만 올려야 한다. 알겠느냐? 호롱불 아래 시어머니 윤 씨가 며느리 분이의 손을 꼭 쥐며 들릴 듯 말 듯 속삭입니다. 평생 홈이 자루 잡고 살아온 손은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한겨울 아랫목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누룽지를 시아버님 혼자만 잡수시게 합니까? 식구 모두 한 입씩 나눠 먹어야지요. 분이의 대꾸에 윤 씨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더니 마른 입술로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 누룽지 안에는 말이다. 우리 집 살길이 들어있느니라. 며느리 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살림이 비난하기로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씨 집안. 누룽지 한 덩이가 무에 그리 대수라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신당부를 하시는 걸까요?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그 검누런 한 덩이에 정말 한 집안의 명운이 걸려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집 온 지 5해, 7 식구의 끼니를 도맡아 온 며느리 분이가 시아버지. 밥상 위에 올린 누룽지 한 덩이를 두고 벌어진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 대개 시어머니 윤 씨의 정성만큼 깊은 복이 깃들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어느 며느리의 누룽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치세 충청도 보은 땅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늙은 시아버지 김참봉과 시어머니 윤씨, 아래로는 시동생 둘의 시누이 하나, 그리고 갓들어선 며느리 분이까지 7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김참봉이라 불리기는 했으나 그 참봉이라는 직함도 실은 동네 사람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붙여준 것이지. 벼슬다운 벼슬은 한 자리도 해본 적 없는 늙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이 돼 글방 하나 차릴 형편이 못 되니 그 이름값은 마치 빈 항아리에 붙은 금태처럼 허울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분이가 이 집에 들어선 것은 1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여서 어머니가 노자 삼아 쥐어준 것이라고는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미숫가루 2어 됐박이 전부였습니다. 아가,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니 너는 부디 마음만은 넓게 쓰거라. 친정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분이는 가슴 한복판에 모처럼 박아두고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분이는 보았습니다. 김씨네 가마솥은 허구한 날 멀건 죽이 끓었고 7 식구가 둘러앉은 두레상에는 김치 한 보시기와 된장 한 종지가 전부일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윤 씨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가마솥을 닦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시집 온 지 5해째 되던 해 음력 3월 시어머니 윤 씨가 분이를 부엌으로 조용히 불러 세웁니다. 윤 씨의 손에는 하얀 무명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옹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옹기 뚜껑을 살며시 열자 누렇게 잘 누른 누룽지 한 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아, 오늘부터 가마솥 누룽지는 다른 사람 손에 절대 닿게 하지 말거라. 내가 손수 떼어다 시아버님 밥상에만 올려라. 알겠느냐? 윤 씨의 목소리는 마치 가을 서리처럼 차고 단단했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도 살가운 말 한 번 건네지 않던 시어머니가 누룽지 한 덩이를 두고
이토록 엄한 분부를 내리시니 본인은 영문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시동생들도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누룽지 한 입쯤은 나눠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여쭈자 윤 씨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려느냐? 이 집안에서 시어미 말이 곧 법이다. 누룽지는 오로지 시아버님 한 분 몫이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다른 입에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 큰일이라니 누룽지 부스러기 하나에 무슨 큰일이 난단 말일까요? 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하루는 누룽지로 시작해 누룽지로 끝났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이 다 되면 식구들 그릇에 먼저 퍼 담은 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정성껏 떼어내었습니다. 그 누룽지를 마른 보자기에 싸서 시아버지 밥상 한쪽에 놓는 일이 분이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참봉은 그 누룽지를 받아들면 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두레상이 물러간 뒤 자신의 사랑방으로 누룽지를 들고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반 시즌, 어떤 날은 한 시즌이 넘도록 사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궁금증이 가마솥 끓듯 부글거렸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시집살이 5해 동안 분이가 배운 것은 단 하나. 양반집 며느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째 내리던 날, 시동생 막동이가 배앓이로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분이는 부엌에서 보리차만 끓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형수님, 누룽지라도 한 입 먹으면 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15살 막동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앓는 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분이의 가슴은 칠덩굴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부엌 시렁 위에는 그날 아침에 떼어낸 누룽지 한 덩이가 보자기에 쌓인 채 시아버지 밥상에 오를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보자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신당부가 귓전에 울렸지만 알아누운 시동생의 신음소리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분이는 누룽지의 모서리, 손톱만 한 부스러기 하나를 떼어 막동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단지 그 한 조각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잠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에는 멀쩡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시어머니 윤 씨는 시아버지 밥상 위에 누룽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분이를 부엌 뒷곁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손에는 회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룽지에 손을 댔구나.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까닭이 있어서인지 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막동이가 알아누워서 그저 부스러기 한 조각을. 분이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씨의 회초리가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윤 씨는 회초리를 내리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분이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떼어낸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 우리 집안의 한 해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 회초리를 내려놓은 윤 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비 그친 마당 위로 달빛이 흘러내리고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그 달빛의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분이는 종아리의 통증보다 시어머니의
그 눈물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룽지 한 조각이 어찌하여 한 집안의 한 해를 결정짓는다는 것일까요? 시아버지 김찬봉은 그 누룽지를 사랑방에 들고 들어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장맛비가 그치고 매미 울음이 들판을 가득 메우는 한여름이 왔습니다. 종아리의 회초리 자국은 며칠 만에 사라졌으나 분이의 마음에 새겨진 의문은 매일 밤 더욱 깊어졌습니다. 누룽지 부스러기 하나에 한 해의 살길이 달려 있다니. 그것은 마치 모래 한 아래 산이 매달려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후로 다시는 누룽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어 누룽지를 떼어내고 그것을 정성껏 무명 보자기에 싸서 시아버지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러기를 또 두어 달, 가을바람이 마당의 감잎을 흔들 무렵이었습니다. 큰동서 양씨가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다니러 온 길에 김씨네 집에 들렀습니다. 양씨는 분이의 손이 동서뻘 되는 사람으로 본래 김씨 집안의 큰 며느리였으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3년상을 마친 뒤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제가 한 처지였습니다. 분이 자네 시어머님께서 여전히 누룽지를 시아버님께만 올리라 하시던가. 양씨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슬쩍 묻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형님, 그 일을 어찌 아십니까? 양씨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더니 부채로 입을 가리며 한숨처럼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도 그랬다네. 시어머님은 누룽지를 두고 누구에게도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셨지. 그 까닭을 나도 끝내 알지 못한 채 이 집을 떠났네만. 양씨의 그 말 한마디가 잠잠해졌던 분이의 의문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시아버지 김찬봉은 본디 글 공부를 좋아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하였고 나이 40이 넘어서야 향시에 겨우 합격하여 찬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되 실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고향에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여러 글을 가르치며 입에 풀칠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흉년이 들면 학동들이 흩어져 빈 방만 지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분이가 시집 올 무렵 김찬봉은 이미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은 굽고 눈은 침침했으며 손가락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우물물처럼 맑아서 분이는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까닭 모를 외경심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분이는 시아버지 사랑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작은 망치로 무엇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내 그치고 한참 후에 다시 또각또각 이어졌습니다. 분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슬며시 열리고 시아버지 김찬봉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누룽지가 담겼던 빈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도포 자락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깊숙이 감추는 듯한 손짓이 보였습니다. 아가, 거기 누구냐? 김찬봉의 목소리에 분이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님, 분이옵니다.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찬봉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굽은 등을 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포 자락을 한 번 더 여미며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분이에게는 마치 무엇인가
큰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김씨 집안의 살림은 더욱 옹색해졌습니다. 흉년이 든 것은 아니었으나 시동생 막동이가 글공부를 시작하면서 책값과 종이값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시누이 옥분이의 혼사가 다가오면서 혼수 마련에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매일 가마솥 앞에서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 김찬봉은 사랑방에 틀어박힌 채 며칠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낮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봉창 너머로 흘러나오는 두 노인의 속삭임은 마치 늦가을 서리처럼 시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옥분이 혼수는 어찌하실 작정이요? 윤 씨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봄이 오면 다 마련될 것이오. 봄이 오면 또 봄이 오면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는 말씀이오. 가마솥에 누룽지가 매일 눌어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곡식이 되겠소. 비단이 되겠소. 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누룽지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절구공이로 두드리듯 쿵쿵 뛰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찬봉의 대답은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아는 날이 오면 그때 다 말씀드리리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시오. 며느리가 아는 날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분이는 그 밤 내내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분이가 시집 온 지 6해째, 시아버지 김찬봉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은 이미 환갑을 한 해 넘긴 나이였으나 살림이 어려워 환갑잔치를 미루다가 그제야 작은 잔치라도 치르자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환갑잔치 비용은 어찌 마련하실 작정이십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여쭙자 윤 씨는 빙긋 웃으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늙은 소나무 껍질 같았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한층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아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누룽지가 어찌하여 누룽지로만 끝나지 않는지를. 분이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룽지가 누룽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환갑잔치를 사흘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여느 때처럼 가마솥 바닥에 누룽지를 정성껏 떼어 내어 무명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날따라 누룽지가 유난히 두껍게 눌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부스러져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부스러진 한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런 누룽지 안쪽으로 검고 작은 무엇인가가 살짝 비치는 것이 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누룽지 안에 단단한 무엇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가마솥처럼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것을 차마 깨뜨려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초리 자국이 종아리에 새겨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누룽지를 보자기에 싸서 시아버지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 김찬봉은 여느 때처럼 누룽지를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랑방에서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도 두 시즌이 지나도 그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사랑방 문이 열리고 김찬봉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작은 무명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 주머니 안에서는 무엇인가 묵직한 것이 짤랑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오. 김찬봉이 안방을 향해 부르자 윤 씨가 버선발로 마루로 나옵니다. 두 노인은 마루에 마주 앉아 그 무명 주머니를 살며시 풀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잎의 엽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엽전들 사이에서 작은 은장도 한 자루와 누렇게 빛나는 가락지 하나가 함께 굴러 나오는 것을 분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누룽지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걸까요? 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무명 주머니, 그 안에서 굴러 나온 엽전과 은장도, 그리고 가락지. 그 광경이 마치 가을 안개처럼 분이의 머릿속을 자욱하게 덮었습니다. 누룽지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분이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으나 어찌하여 그것이 누룽지 안에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매일 사랑방에서 무엇을 두드리고 계셨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가마솥 바닥에 누룽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시아버지 밥상에 올리기 전 잠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룽지의 두께는 여전했고 그 안쪽에서는 어렴풋이 검고 단단한 윤곽이 비쳐 나왔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시아버지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 윤 씨가 며느리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윤 씨는 분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마루 일을 보았다는 것을 안다. 내 시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며느리에게 다 말해 주어도 될 때가 되었다 하시더구나. 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찌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분이가 그 광경을 본 것은 분명 부엌 문틈을 통해서였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자신했는데 말입니다. 내 시아버님은 눈이 침침해지셨다 하나 마음의 눈은 아직도 매처럼 밝으시다. 며느리가 부엌 문틈으로 마루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이미 아셨더란다. 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분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룽지에 얽힌 김씨 집안의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찬봉은 젊은 시절 과거에 거듭 낙방한 뒤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에게는 가난을 물려줄지언정 자식의 자식에게는 글 한자라도 가르칠 수 있는 집안을 만들리라. 그것이 김찬봉이 가슴에 새긴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양반에게 그 다짐을 이룰 길이라고는 손바닥에 우물파기처럼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김찬봉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바닥에 매일 눌어붙는 누룽지, 그것을 매일 밤 사랑방으로 들고 들어가 한 겹 한 겹 정성스레 부수었습니다. 누룽지를 부수어 그 안에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룽지 그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어 작고 단단한 환약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 시아버님께서는 한약방 약재 다루듯 누룽지를 다루셨다.
그분께서는 본디 어릴 적부터 한방에 이치에 밝으셨고 가난한 향촌 양반답게 약초도 손수 캐어 약을 지을 줄 아셨다. 윤 씨의 설명의 분위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누룽지를 환약처럼 만드는 일이 어찌 한 집안에 살 길이 된단 말일까요? 우리 집 누룽지는 보통 누룽지가 아니다. 내 시아버님께서 가마솥에 밥을 안 치실 때부터 그 솥 바닥에 미리 가루내어 둔 약초 7가지를 살짝 깔아 두신단다. 누룽지가 눌어붙으며 그 약초 기운이 함께 배어드는 것이지. 분이의 입이 저도 모르게 살짝 벌어졌습니다. 속병에 시달리는 노인들, 산후의 기력이 빠진 부녀자들, 심지어 한양에서 벼슬살이 하는 양반네들까지 우리 김참봉 댁 누룽지환을 찾는 사람이 몰래 한둘이 아니었느니라. 다만 시아버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장사라 하지 않으셨고 인편이 올 때마다 사례라며 받는 엽전 몇 잎이 우리 집 살림의 등불이 되어 왔단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내 시아버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그 누룽지환이 양반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하여 식구들에게도 차마 알리지 못하셨다는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글 공부하느라 사랑방에 틀어박혀 계신 줄로 알게 하셨고 며느리인 너에게도 누룽지를 따로 모으되 그 까닭은 묻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지. 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환하게 풀려갔습니다. 가마솥 바닥의 누룽지가 어찌하여 손톱만 한 부스러기조차 다른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는지, 시아버지가 매일 밤 사랑방에서 또각또각 무엇을 두드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시어머니 윤 씨가 회초리를 들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말입니다. 그 누룽지환 한 알 한 알에는 김참봉의 자존심이, 윤 씨의 살림이, 그리고 7 식구의 한 끼니가 모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손톱만큼 떼어 막동이에 입에 넣어준 그 누룽지 부스러기가 어쩌면 시아버지께서 사흘 밤을 새워 다듬으신 환약한 알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소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누룽지인 줄로만 알고.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아가, 그날 내가 너를 회초리로 친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 까닭을 모른 채 또다시 누룽지에 손을 댈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그 까닭조차 말해주지 못하는 이 시어미의 처지가 서러워 흘린 눈물이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미안함의 울음이기도 했고 깨달음의 울음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 가난한 집안에 등 굽은 노인들에 대한 사랑의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환갑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잔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분이의 친정 식구들도 보은 땅 가장자리에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아버지 김참봉은 평소보다 더 깊은 도포를 입고 사랑채에 좌정하셨고 시어머니 윤 씨는 며느리 분이가 손수 다듬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아버지 김참봉이 손짓으로 며느리 분이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포 자락 안에서 작은 무명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너에게 주는 환갑 답례이다. 주머니 안에는 어젯밤 사랑방에서 굴러나온 그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나는 그 가락지는 황금 가락지였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며느리에게.
김참봉은 굽은 등을 펴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가락지는 본디 내 시어머니가 시집올 적에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살림이 어려워 한때 전당포에 넘기려 한 적도 있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농 깊숙이 묻어두었느니라. 그것이 누룽지환 일에 보탬이 된 10수년 만에 비로소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분이는 그 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잔치가 파한 뒤 시아버지 김참봉은 사랑방에서 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며느리에게 누룽지환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마솥 바닥에 깔아두는 7가지 약초의 이름과 분량, 누룽지를 떼어내는 시각과 두께, 사랑방에서 한 겹 한 겹 다듬어 환양 모양으로 만드는 손짓까지. 김참봉의 가르침은 마치 옛 스승이 마지막 제자에게 비전을 전수하듯 정성스럽고도 간곡했습니다. 아가, 이 일은 본디 양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반이라는 이름이 자식의 굶주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평생 이 일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다만 너만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사람을 살리는 약을 빚는 일이거늘 그 어찌 양반의 채통에 어긋난다 하겠느냐. 김참봉의 그 말 한마디가 분이의 가슴 한복판에 비석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평생 이 일을 정성껏 이어가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에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박첨지라는 이가 김씨 집안의 사랑채로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박첨지는 본디 김참봉의 누룽지환을 한양 양반들에게 인편으로 전해주던 중간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참봉 어른, 큰일이 났습니다. 한양 우의정댁 마님께서 누룽지환을 잡수시고 사흘째 자리보전을 하고 계시다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랑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참봉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시어머니 윤 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분이는 두 노인을 부축하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우의정댁 마님이라면 한양 권문세가의 안주인이요. 그 댁에서 누룽지환의 탈이 났다는 소문이 한 번 퍼지면 김씨 집안의 10수년 누룽지환 일이 단번에 무너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사약을 받는 변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겠소. 윤 씨의 목소리가 가을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김참봉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굽은 등을 천천히 펴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야겠소.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이 보은 땅에서 한양까지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늪을 건너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시아버지 사랑방 앞에 무릎을 꿇고 청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시아버님께서는 환갑을 한 해 넘기신 노구이십니다. 한양길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참봉은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고 내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시아버님, 누룽지환 만드는 법은 이미 소부에게 다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재의 분량과 누룽지의 두께를 따져보면 우의정댁 마님께서 어찌하여 탈이 나셨는지 그 까닭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시아버님 대신 소부가 그 까닭을 헤아려 한양에 다녀오게 해 주시옵소서.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단단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 같았습니다. 김참봉은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마지막으로 누룽지환에 관한 깊은 비방 하나를 더 일러 주었습니다. 아가, 누룽지환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약초가 한 가지 있다. 부자라 부르는 약초인데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잡는다. 우리 집 누룽지환에는 부자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거늘 만약 한양 우의정 땡마님이 부자 기운에 탈이 나신 것이라면 그 약은 다른 곳에서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분이는 다음 날 새벽 무명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한양 길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가 분이의 손에 쥐어준 것은 시아버지의 황금 가락지가 든 작은 주머니와 마른 누룽지환 7알이었습니다. 보은 땅 가장자리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닷새 길, 분이는 새벽 이슬을 헤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날 뻔도 하고 발이 부르터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가슴에는 시아버지 김참봉의 마지막 한마디가 등불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빚는 일이거늘 그 어찌 양반의 채통에 어긋난다 하겠느냐. 닷새째 되는 날 분이는 마침내 한양에 닿았습니다. 박첨지의 안내로 우의정댁 소슬대문 앞에 서자 분이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매무새를 바로잡고 큰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날 받은 그 황금 가락지를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매만지고는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의정댁 마님은 사랑채 깊숙한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리 보전을 하신 지 어느덧 닷새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의원들도 손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분이는 마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져온 누룽지환 하나를 꺼내 마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마님, 이것이 보은 땅 김참봉 댁의 누룽지환이옵니다. 황감하옵게도 한 알 살펴 주시옵소서. 마님은 누렇게 뜬 얼굴로 누룽지환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잡순 누룽지환이 아니다. 내가 잡순 것은 빛깔이 더 검고 모양이 더 둥그렇느니라. 그 한마디에 분이의 가슴이 가마솥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분이는 마님께 김씨 집안의 누룽지환이 어찌 만들어지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약초의 이름과 가마솥 바닥에 누룽지를 누리는 법과 사랑방에서 한 알 한 알 다듬는 그 정성까지. 마님은 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님께 누룽지환을 가져다 바친 것은 박첨지가 아니라 박첨지를 흉내낸 다른 장사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사치는 김참봉 댁 누룽지환의 명성을 도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짜 환약을 우의정 댁에 들여놓았고 그 가짜 환약 안에 부자 약재가 잘못 섞여 들어가 마님께 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우의정 댁의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마님은 분이를 가까이 부르시어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며느리 같은 어린 분이가 노쇠한 시아버지를 대신해 닷새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한양 권문세가의 마님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져온 진짜 누룽지환을 마님께 올렸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잡수시고 사흘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우의정 대감께서는 김씨 집안의 정직함과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시며 따로 사례를 내리셨습니다. 분이가 한양에서 보은 땅으로 돌아오던 날 시아버지 김참봉과 시어머니 윤 씨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며느리를 본 두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고 분이도
시부모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 김찬봉은 7 식구를 두레상에 빙 둘러앉히고는 10수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누룽지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식구들에게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시동생 막동이도, 시누이 옥분이도, 그리고 막내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누룽지 한 덩이에 그토록 깊은 사연이 묻혀 있었음을 그제야 식구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 김찬봉이 돌아가신 뒤에도 분이는 가마솥 바닥에 누룽지를 정성껏 떼어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분이가 새 시어머니가 되었고 또 다른 며느리가 그 가마솥 앞에 서서 누룽지를 떼어내었습니다. 분이는 새 며느리에게 그날 자신이 시아버지께 들었던 그 한마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빚는 일이거늘 그 어찌 부끄럽다 하겠느냐. 김씨 집안의 누룽지와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보온 땅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의 속병을 다스렸고 김찬봉 댁이라 하면 정직과 정성의 본보기로 세상에 회자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되 정성을 게을리함은 부끄러움이라 하였습니다.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한 덩이 누룽지에도 한 집안의 살길이 매달려 있었으니 사람의 정성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가난을 물려줄지언정 정직과 정성을 함께 물려준 노부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내 알아주고 닷새 길을 걸어 한양에 다녀온 며느리의 효심,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